안녕하십니까. 안서회계본의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. 오늘 제 785강은요. 종소 마감일이 임박해서 헐레벌떡 긴급 신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서 어떤 상황인가 알아봤습니다.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은 우리 안서회계법인도 이제 꾸준한 사업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회계 자문하고 세무 신고 이런 걸 대행해 주는데 이제 6월 1일까지 지금 닷새밖에 안 남았죠.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니까 이미 고정적으로 맡기던 고객들이 그건 다 처리했는데 마지막 한두 개 자료를 늦게 주거나 아니면 소득 비용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적격인 걸 찾아내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가지고 늦는다는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늦는데도 이제 5일 남았는데 헐레벌떡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왜 그런지를 알아봤어요. 첫째 먼저 일반 직장인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니까 연봉이 이제 꽤 1억 정도가 꿈인 숫자인데 요새는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때문에 1억도 이제 꿈도 아니고 그냥 신발 신고 가는 길같이 돼버렸는데 좀 더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. 자, 총 연봉에서 그 직장인들은 4대 보험을 빼고 근로소득공제 70%부터 50%까지 빼면 본인공제 150, 가족공제 150 등을 빼면은 과세표준 금액이 한 6천, 7천, 8천, 9천, 1억 정도 이렇게 와요. 그리고 6천만 원 정도는 세금 한 8% 정도 내고 실효세율이 7천이면 9%, 8천이면 10%, 9천이면 11%, 1억이면 약 12%, 1억 초과부터 13%까지 쭉 올라가죠.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연봉, 우리나라 중위소득 한 6, 7천의 일반적인 모습지죠. 그러나 이제 이거 말고 은퇴자도 이제 대부분 산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강에 있는데 그래도 아직 세컨 직장을 얻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뭔가 연봉이 좀 있어요. 부분 연봉이 있고 부분 경제 활동을 하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평소에 맡기던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근로소 연마장사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복수 직장이라 할지라도 서로 아는 데가 아니니까 자기가 연마장사를 합산해서 해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월말 종합소득신고 때 이제 합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. 합산할 때 대충 이분들이 생각하는 연봉이 5천이라고 하고 또 추가 5천 소득이 있으면 합산에 따라서 추가 세금을 한 5천에 대한 20% 정도 1,000만 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. 그럼 우리들도 헐레벌떡 오는 분들한테 전화를 듣고 대충 한 1,000만 원 나온다 할래 물어보고 실제 계산하면 한 100만 원 빠지기도 하지만 대충 1,000만 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. 그걸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. 자, 근로소득이 이제 복수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왼손이 필요한 직장 오른손이 필요한 직장이 있다고 치면 빌려주면 근로소득 1, 2가 나와서 합산할 때는 세율이 이제 기존에 6%, 15%까지 가던 게 35%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있어. 추가 세금은 추가 연봉 5천에 대해서 원래 낸 세금은 다 이 안에 묻어 있고 5천만 원에 대한 한계 세율 높은 세율이 35%, 기존에 15%까지 냈을 거고 그래서 추가 차액이 한 1,000만 원 정도 돼. 추가 세금이 한 1,000만 원 정도 된다. 그럼 이제 근로소득이 하나 있고 그다음 나머지 그동안 은행 금융투자를 잘해가지고 금융소득이 있다. 그럴 때는 근로소득 15%까지 내서 냈고 금융소득 5천, 10천만 원까지는 원래 14%낸 원천징수에서 35% 세율로 올라가니까 차액은 21%, 즉 5천만 원 곱하기 21% 하니까 한 1,000만 원 정도 돼요. 이거 말고 이제 어떤 전문가가 자기의 은퇴 옛날 직장 아니면 다른 경쟁 직장에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일시적으로 어떤 돈을 보내왔어요. 그 가끔가다 말도 해주고 현장 가서 감독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가인데 그럴 때 근로소득 플러스 일시소득이 있어요. 이럴 때 이제 일시소득이니까 무조건 법정 필요공비 60% 인정되냐 이렇게 막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그게 자기의 정상적 활동에서 어쩌다 마주친 소득이지만 사업적 행위 일관으로서 된다면 사업소득을 먼저 구경하고 사업소득에 그 아이템이 있다. 그럴 땐 사업소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일시소득에 따른 법정 필요공비 60% 인정은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5천에 대해서 단순경비를 하면 이제 평균 한 5, 60%쯤 돼요. 40% 된 직종도 있고 50% 직종도 있고 단순경비 50% 빼면 소득이 50%니까 50% 곱하기 5천 하면 2,500이 되고 2,500에 대해서 이걸 세금을 한 번도 안 내는 소득이니까 40% 높은 한계세를 적용받아가지고 1,000만 원 정도 내게 된다. 그런 얘기죠. 그 다음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데 원래 있다가 은퇴를 해가지고 전 직장에서 아니면 옛날 직장에서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준 주식을 이제 팔게 됐어요. 팔게 됐을 때 이제 세입 중에서 받은 회사의 주식 양 차익이 약 5천만 원이 생겼다. 그때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세금을 한 번도 안 낸 거니까
22%의 양도소득세, 주의 양도소득세를 해서 한 1,1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. 그래서 여기 1, 2, 3, 4번 전부 다가 한 5천 추가에 대해서 한 1,0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. 실효세율은 20%인데 그 실제 한계 세율은 35%부터 48%까지 간다 그런 얘기죠.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강의 헐레벌떡 주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원칙에서 3%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뭐가 있었다. 그래서 기장을 안 하고 있다가 이 판매 모집 수금 배달 등을 한 인정용 소득자인데 3% 원칙 인수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이런 소득은 단순 경비 50%를 치면 소득이 50% 1억 정도 받았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돼요. 5천만 원에 대해서 1,400까지 6%, 3,600까지 15% 하면 총 624만 원의 세금이 되고 300만 원 뺀 나머지 한 300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소득이나 어차다 맞춘 소득이 있을 때 그냥 자기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두들겨도 되지만 잘 모르면 그게 한 1,0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니까 이런 회계사들이나 회계법인 직원들한테 이 신고 대리라도 맡기면 한 3, 40만 원이면 충분히 이런 내야 할 세금이 한 3, 4, 5% 정도 내 돈으로 충분히 일을 맡길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. 해보면. 고맙습니다. 한성현 대표 박인장 회장이었습니다.